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윤여민 이사와 함께 나눠볼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다가오는 빅 이벤트, 반도체, 바이오 주도 흐름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불안함이 극에 달했던 뉴욕 증시도 이제는 진정이 좀 되는 국면인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증시도 뭐 여전히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장 초반에 비하면 아쉽긴 합니다만. 자, 그러면 시장의 흐름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사님, 최근 시장의 흐름과 이슈부터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 뭐 미국 시장을 좀 먼저 체크를 해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반등세를 좀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사실은 뭐 이제 수치를 좀 뜯어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수치 자체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미국 2월에 소매 판매가가 전년 대비 0.2% 정도 증가했습니다만 예상치는 분명히 하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월에 급감에서 조금 회복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만 나쁜 게 덜 나빠졌다 이런 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시장 자체는 이러한 부분을 좀 해석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주가 자체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술적 반등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결국 예.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희석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또 무역 정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부분을 좀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예. 측면에서 소매 판매 자체도 경기 둔화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어떻게 보면 시사점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어떤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열어놓는다. 네, 예. 그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FOMC 회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번 주에는 상당히 좀 이벤트가 많은 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예. 이거는 이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에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금리 결정이 이번 주에 좀 많이 나옵니다. 네.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영국. 특히 이제 19일 정오에 이제 일본에 BOJ가 있고요. 영국도 이제 미국 같이 또 이제 20일 날 또 발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요국들의 금리 결정이 좀 나오는 상황.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시장 자체가 요동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또 산업군으로 오게 된다고 하면 또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에 상당히 좀 많은 이벤트가 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엔비디아 뭐 GTC 컨퍼런스는 사실 뭐 어쨌든 시장에서 너무 널리 이미 알려진 화제가 되고 네, 이제 어쨌든 이제 컨퍼런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내일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재용 회장이 상당히 강한 좀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사직생 이러면서 네.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총회에서 어떤 이와 관련된 뭐 Q&A가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저는 뭐 이와 관련된 얘기는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GTC와 약간의 좀 제가 볼 때는 좀 연관지어 보게 된다고 하면 젠슨왕의 입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3월 21일 날 지금 마이크론테크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네. 사실 이제 지난 분기에 어쨌든 실적을 봤을 때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분기 그다음에 올해 좀 가이던스가 살짝 좀 실망감을 좀 미치는 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흔들렸었는데 예. 지금 뭐 삼성전자도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테크에 대한 실적도 분명히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금리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분명히 이벤트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리스크들이 있는 게 지금 뭐 정책 리스크, 특히 정치 리스크가 조금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탄핵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한중일 관련돼서 외교 또 산업과 관련된 지금 이제 공동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볼 땐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는 일정이 좀 상당히 꽉 차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제가 볼 때 시장 자체는 이런 부분을 조금씩 소화하기 위한 좀 그런 어떤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시장 자체는 관망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이면서 오늘 좀
좀 눌림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의 시장 흐름이 정확히 또 이해가 됩니다. 지켜볼, 체크할 만한 포인트들이 많다는 거죠. 그야말로 슈퍼 이벤트 위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미국 FOMC부터 해서 각국의 금리 결정,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이벤트들이 정말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국내에서는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종료가 될 것인가, 정말 초미의 관심이 모이는 그런 이벤트도 기대감이 또 높아지고 있고, 참 많은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켜볼 것들이 많은 시장 속에서 특징 섹터도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잡아볼 특징 섹터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좀 반도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역시 생각합니다. 반도체. 네, 예. 사실 이제 어제 월요일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5% 정도 상승하는 부분을 좀 목도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깜짝 정말. 놀랐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상승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 이제 음봉을 좀 전환된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네.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확실히 삼성전자의 어떤 달라진 부분을 조금은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보고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D램이라든지 낸드 같은 메모리 현물가의 좀 상승 추세가 좀 확인되고 있다. 예. 결국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엔드급 특히 이제 HBM 관련된 쪽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그와 관련돼서 상당히 좀 주가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에 제가 볼 때는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삼성전자의 저는 흐름도 분명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 전통 소부장의 움직임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D램 익스체인지에서 좀 나온 결과를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지난주에 DDR5 16기가와 관련돼서 지금 현물 가격이 6.20% 정도 지금 6.20달러로 지금 나오면서 예. 지금 한 달 만에 6% 이상 증가했다라고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랜드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뭐 보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샌디스크가 지금 이제 이 랜드 관련돼서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죠. 근데 사실 샌디스크는 랜드 쪽에서 봤을 때 한 탑 5 정도 됩니다. 예. 랜드 쪽에서도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굳건하게 좀 1, 2위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5위 업체가 가격을 올리겠다? 그럼 1, 2위 업체가 안 올릴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랜드 쪽에서의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반등세가 나오지 않나. 낸드마저도. 랜드마저도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중국의 영향이 좀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딥시크 이후에 또 아하. 이관신이라는 어떤 그러한 정책을 펴면서 결국은 좀 중국의 어떤 가전 수요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한몫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마이크론 테크 실적 발표할 때 좀 가이던스나 이런 부분에 조금 반영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마이크론 실적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HBM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예. 전통 레거시 쪽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윈도우 10이 종료 시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 그래서 전통적인 PC 교체 주기가 돌아오고 있는 상황. 이거 좀 큰 이벤트 아닌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데스크톱, 노트북, 예. 결국 이제 뭐 AI를 어떤 지원하는 메모리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HBM급의 어떤 메모리가 데스크탑이나 지금 노트북에 좀 들어가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전통 소부장 특히 레거시 쪽에 대한 어떤 수요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지금 어쨌든 전통 소부장 특히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업황의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제가 볼 때 전통 소부장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한동안 HBM, 이 하이엔드급에 대한 이야기만 정말 계속 펼쳐왔는데, 이제는 레거시 쪽 메모리 수요 뿐만이 아니라 그 전망도 좋아지고 있죠. 거기다가 실제 가격도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소부장을 집중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탑픽 종목, 전통 소부장에서도 잡아볼 수 있겠군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사실 뭐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 예. 사실은 어떤 종목을 고르더라도 네. 거의 차트가 비슷합니다. 맞아요. 네, 사실 뭐 어제 오늘 좀 급등을 하면서 약간 좀 신고가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이 조금 하나둘씩 생기고 있는데 네. 그중 하나 바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종목을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오늘 월덱스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 월덱스라는 건 이제 파츠를 생산하는 좀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가 지금 전체적으로 매출 중에 메모리 쪽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한 60%, 그다음에 지금 비메모리향 쪽에서 지금 나오는 게 40% 정도 되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낸드양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낸드 쪽 시황과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 월드엑스의 어떤 실적과 조금 연관성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낸드양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 업황의 긍정적인 측면은 월드엑스에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어떤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좀 제가 볼 때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AI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전통 레거시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가 그래도 반도체 섹터 중에서 좀 숫자가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특히 작년에 연간 영업이익이 703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그래도 2023년 대비 2024년 성장세를 보여줬다는 것만으로 봤을 성장이 때 있었어요. 충분히 뭐 숫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올해 좀 업황이 좋아지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더 컨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월덱스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월덱스 요 종목을 꼽아주셨으니까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반도체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해보고 특징 섹터, 주목해볼 만한 섹터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정말 스물스물 잘도 올라옵니다. 네, 최근에 뭐 HLB 관련돼서 사실은 좀 얘기가 좀 많았었죠. 네. 지금 뭐 앵커님 좀 브리핑에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난주에 거의 폭포수처럼 쏟아내려졌던 그때 한 20%가 장 초반에 쭉 내려갔을 때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네, 그렇지만 사실은 어제 월요일을 좀 기점으로 해서 좀 예. 주가가 좀 차트가 돌아가는 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어제 오전장에서 주인공은 삼성전자였다고 한다면 네네. 오후장의 주인공은 알테오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막판에 정말 갑작스럽게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네, 사실 오늘 52주 신고가 흐름 이후에 약간의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마이너스 1.82%면 저게 예. 상당히 잘 버티고 있다. 이거 뭐 떨어진 것도 아니죠? 네,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특허 분쟁 우려가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제가 볼 때 공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알테오젠이 지금 시가총액이 보게 된다면 전일 기준으로 23조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올라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예. 때 2조의 어떤 계약 자체가 사실은 크다라고 보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어떤 이 소송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좀 얘기가 좀 많습니다만 이 공시를 통해서 약간의 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이런 부분이군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여기에 더해서 지금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런 지금 알테오젠의 체형 변경 원천 기술 관련된 부분들이 확실히 시장에서 좀 지배력이 커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제가 볼 때는 지금 공시에서 봐야 할 어떤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알테오젠을 좀 필두로 한 종목들의 좀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HLB 지금 상당히 좀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 분명히 체크해 봐야 할 그렇죠. 이벤트가 있습니다. 요거 20일인가요? 네, 20일이 아마 현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는 21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FDA 승인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이 진양군 회장이 지금 이 계열사 주식을 상당히 많이 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네. 봤을 때, 뭐 물론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 회장의 움직임은 언론에서 항상 주목하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반도체 쪽뿐만 아니라 제약발 섹터도 한 축으로서 한번 체크해 볼 섹터다라고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테오젠 어제 장 막판에 정말 대단한 드라마틱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모든 투자자분들의 시선을 잔뜩 끌게 됐고요. HLB가 가져온 요즘의 그 대단한 변동성들 많은 분들이 다 지켜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또 오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같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탑픽 종목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탑픽 종목은요? 네, 제가 사실 지난주에 이 기술 수출 관련돼서 에이비일 바이오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약간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뭐죠? 에이프릴 바이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네, 사실은 뭐 리가케임 바이오도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알테오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자리가 좀 비슷합니다. 네. 그 가운데서도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더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회사가 지금 이제 APB-A1이라고 하는 예. 이와 관련된 임상 1B상을 좀 중간 발표를 지금 3분기 할 예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예. 이제 이 지금 이 APB-A1 같은 경우는
갑상선 안병증이라고 해서 눈 주위의 근육이라든지 지금 지방 근육의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병에 대해서 예. 지금 임상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경쟁약인 테차파와 달리 지금 상당히 효능이 좋다라고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경쟁력 대비해서요? 네, 테파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약효의 좀 지속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 여기에 또 월경불순이라든지 청력장애 같은 사실 부작용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임상과 관련된 결과가 좀 상당히 잘 나오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시장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부작용이 있는 약이 경쟁약이라면 지금 이게 임상이 잘 됐을 때 많이 판이 아예 뭐 바뀔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뭐 ABL 바이오도 그렇고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도 그렇고 확실히 임상을 통해서 기술 이전과 관련된 분명히 기대감이 있거나 진행 중인 종목들에 대한 저는 관심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채권 금리를 엄청나게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반대 수혜를 보는 섹터는 분명히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 금리에 가장 또 민감한 건 제약바이오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움직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가 좀 더 종목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기술 수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어떤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알테오젠, HLB 가장 돋보이는 큰 종목들이 움직임이 급격히 나오는 이 시점에 다르게 좀 작은 종목들 공략해 볼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에이프릴 바이오도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반도체와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 상세히 전해 주신 윤여민 이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 오늘 이야기 상세히 나눠봤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 시장의 중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